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그런 느낌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직시 중단이 불가능해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2차 전지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정책 하에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도 IM증권 영업부 이창환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 4일 정도, 3일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르려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전기차 의무화 철회하겠다. 네. 이 발언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이 8% 급등했다가 바로 그 발언 하나 때문에 바로 다음 날에 뭐 거의 10%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향방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게 행정명령만으로 이게 전기차 의무화가 폐지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네.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그동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그다음 행정명령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IRA랑 의무화랑. 그러니까 지금 그럼 도대체 뭘 폐기한 거냐?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 다들 그냥 전기차 보조금 폐지됐구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더라. 네. 그동안 그렇게 그냥 그 행정명령만으로는 IRA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얘기를 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IRA법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그게 앞으로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워딩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더라라는 근데 거죠. 보조금 폐지가 아닌 거죠. 네, 오늘 네.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1, 2, 3부 세 가지를 얘기할 게 첫 번째 그 트럼프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건지 네. 이거 체크를 해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BRD가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6개월 전만 해도 고급화 전략, 프리미엄 전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짱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 네. 어떻게 좀 투자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무엇을 한 것인가 요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는 미래셋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후에 행정명령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만 첫날에만 78개 했고 네. 다음 날에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백악관 사이트 가면은 그 행정명령들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민에 관한 얘기했고, 무역 관세 얘기했죠. 특히 이제 2월 1일부터 그 캐나다랑 그 멕시코에 25% 관세 얘기를 했고, 네. 또 중국에는 이제 10% 관세 이제 2월 1일부터 마찬가지로 한다고 했고요. 이제 EU 같은 경우는 석유가스 사면은 이제 그 관세 면제해주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지금 틱톡 관련해서 만약에 합의 없으면은 뭐 100% 관세 얘기도 나왔고,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민 얘기 제일 나왔고, 군세 배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무역 관세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왔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에너지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뭐 실추활동을 촉진을 하고 그동안 정지됐던 LNG 수출 허가 재개를 하고 풍력발전소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섹터에 중요했던 거는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50% 규정을 폐지했다. 요거랑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그 철폐에 대한 검토 지시를 했다. 요 내용 들어가는데 나머지들은 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행정명령을 사인하고 나서 그 로이터 통신에서 뉴스가 먼저 속보가 나왔었어요. 네. 그 속보는 이제 트럼프가 2030년까지 전기차 그 목표 50%를 정한 바이든 명령을 철회했다. 이건 이제 그 로이터 통신 기사를 이제 번역기로 돌린 건데, 2030년도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행정명령을 전임자 조 바이든이 설명한 그거를 설명을 월요일에 철회했다. 이 얘기 뭐냐면 미국의 전기차 육성 정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환경보호청 EPA의 차량 배출 기준, 차량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카페 기준을 그 카페라고 해서 기업 평균 연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정하는 그 연비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 벌금에 관한 얘기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2021년도에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그 미국의 신규 자동차의 50%를 그 전기 자동차로 그 신차파 바꿔서. 50% 기준으로 이제 전환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배포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전에 EPA 기준이 2032년도에 전기차 신차 비중이 67%였어요. 네. 그게 30에서 35에서 그 54%로 이제 하향 조정을 됐었죠. 얼마 네. 선거할 때. 근데 그거를 철회를 한 겁니다. 67이었다면서요? 32에서?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도로교통 EPA 규정이랑 그 도로교통 안전국 요 규정 말고 별도로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한 건데 그 바이든이 한 행정명을 철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50%라는 규정은 요 바이든이 2021년도 8월에 한 행정명령 외에는 없어요. 신차 비중을 표시한 제도는 그 환경보호제 EPA 규정에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게 그전에는 2032년도에 67%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완화가 돼요. 바이든 그 선거 때 그 UAW의 표를 얻기 위해서 완화시켜줬는데 그 얘기도 우리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한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2032년까지 30에서 56% 사이의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는 엄격한 배출 의무화 규정을 그러니까 제고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라고 한 거죠. 컨시더링. 네. 계획.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EPA 규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폐지한 거는 요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철회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거 폐지를 이것 좀 그 규정을 제고하도록 검토해라. EPA 규정을 검토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미래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김성우 의원이랑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전기차 의무화 규정. 여기 맨데이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리고 EPA 규정 철폐 이런 거를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폐지로 지금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 이제 고객들도 이 첫날 행정 명령을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다 폐지했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기사도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보통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제목 써서 하는 사람 뉴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딱 한 군데 있었어. 근데 이렇게 제목 쓴 데가 연합뉴스도 보통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렇게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명령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이 요 내용에 보면 21년도에 바이든이 이제 행정명령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철폐를 일단 한 거야 1차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50%로 신차 전해하려고 했던 거를 다 철회시켰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철회 안 된 것들은 아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IRA법하고는 또 상관없는 내용인데 IRA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그런 느낌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뉴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이게 뭐가 맞는지를 구분 못해서 이 사람 저희에게 저 사람은 다른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 이거죠. 네. 그날 보면. 그래서 IRA법에 기반하는 보조금 관련 거는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법에 근거한 것 때문에 상원의 합의 찬반 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첫날에 한 거는 일단 바이든의 행정명령 철회를 한 게 맞아요. 네. 이걸 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폐지라든 이런 것들 고려하라라고 한 건데 섹션 1부터 쫙 이렇게 있어요. 전기차에 해당되는 게 섹션 2의 이 부분, 섹션 7의 A 부분이 있었는데 섹션 2의 이 부분이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및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폐지를 컨시더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쭉 내용에 보면은 이게 문제예요.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제한하는 배출량 면제를 적절히 종료하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HC2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전기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의무화하는 불공정 보조금 및 기타 잘못된 설계된 정부 부가 시장 왜곡을 제거하는 걸 고려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컨시더링인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제거하는 걸 고려해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폐지된 게 아니라 이거 행정명령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고려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섹션 7A가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IRA 및 인프라법에 관련된 펀드 지출을 즉시 중지하라. 그 immediately purge라고 해가지고 이 즉시 중지, 이거 즉시 중지하기 뭐냐는 게 지금 약간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그 IRA법이라든가 인프라투자법 요거 두 가지 법에 통해서 배정된 자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전기차 충전소 사업 자금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 이게 그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그 전에 로이터 통신을 흘렸을 때, 전기차 충전소의 설립에 들어간 예산 중에 남은 거는 회수하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거를 광물 쪽에 쓰라고 권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광물에. 네. 그것도 우리 했었어요. 네. 그것도. 그걸 한 겁니다. 그걸 한 거고. 그래서 여기 A항에 명시된 자금은 그 OMB 국장과 뭐 그 경제담착 대통령 보좌관이 그 해당 그 지급을 채택하기로 선택한 모든 걸 다 문제가 없었다고 할 때까지 이제 지급을 유보하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해석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차 충전소 사업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중지하는 거냐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거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후 및 인프라 자금 지출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 개발을 억제하거나 전기차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 정책 목표를 위반하는 자금에만 적용된다고 밝혔고요. 즉 교통, 대중교통, 고속도로 등 이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 영향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 프로그램만 적용된다라고 요 로이터 통신의 기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섹션 4와 이제 9은 이따 다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섹션 7 내용에 대해서 IRA 섹션 7과 섹션 7A와 IRA 인프라법 차이점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김청주 의원이 이제 그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섹션 7A는 즉시 중지하라고 한 자금 집행은 연방 자금을 그 프로젝트에 직접 행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는 전기차 충전소 구축, 청정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관련된 자금을 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자금이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그 전기차 그 충전 인프라 계획 같은 것들 포함되는데, 이 IRA랑 인프라법에 들어가는 내용은 세액공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자금 집행이죠. 그러니까 세액공제와 자금 집행의 차이는 뭐냐면, 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라든가 청정 에너지 생산 세액공제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시 중단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요? 즉시 중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즉시 중단이 불가능해요. 네, 여기 펀드 지출 즉시 중지했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법, 그러니까 그 IRA 법과 그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배정된 자금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중지하는 거로 오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일부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해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섹션 7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증권에서는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지급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이거 하는데, 그 김철주 애널리스트는 이걸 구분을 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섹션 7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그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잖아요, 예산. 정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명을 통해서 일단 지급을 중지하라라고 한 거예요. 네. 한 건데, 그 IRA법에 들어가는 전기차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라고요. 네. 자금을 있는 거를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받는 세액 공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액 공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이거를 중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 IRA법을 폐지할 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IRA법 폐지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같은 법안에 의해 규정된 세액 공제는 변경되거나 중단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게, 이게 하원과 상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금 집행, 아까 자금 집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금 집행이라는 표현들은
그 정부가 직접 자금을 프로젝트나 기관에 주는 행위를 말하죠. 아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죠. 자금 네, 집행. 맞아요. 펀드 지출 네, 중단하라. 그래서 요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그때도 남은 자금에 대해서 지급 중단을 한 거를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 그대로 행한 거예요. 네. 그 맨데이터를 폐기하겠다 한 것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는 그 IRA와 그 인프라법에 의해 제공되며 법률에 의한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에서 그렇지 않은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고 심지어 애널리스트조차도 그렇게 말한 애널리스트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나 보네요.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그 DB금융투자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법안 폐지는 불가능.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행정명령으로 이미 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네, 법인데. 불가능하다는 네. 거고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 행정부의 수령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1위 순서를 명령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법부에서도 뭐 이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금할 수도 있고 뭐 입법보통은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했던 내용으로 것처럼 그 보조금에 우리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보조금이라든가 세공제 같은 것들 이런 세부 요건이라든가 FOC 정의 등을 좀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 세부 왜냐면은 요게 이제 그 아래법에 정해졌지만은 그 $7,500 그리고 거기에 그 FOC 규정들 내용들은 이후에 나온 그 세부 요건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뭐 탈중국화 흐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는 뭐 이제 그 전구체라든가 응급제 중요도 높아 거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결국 예상 범위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뭐 티하금 피했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미 예상한 수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EPA 규정이랑 도로안전구 조항 말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행정명령 그건 바이든이 한 거잖아.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거부터 폐기하는 게 맞죠. 네. 그것도 의무화 정착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50% 높이는 의무화 조항을 폐기하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그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 정도는 예상했던 것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얘기했던 것들 말한 것들은 바뀌지 않았고 세션 2에 대해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의무화 명령을 폐지를 했고요. 아까 요거죠. 그리고 보조금을 없애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요. 검토. 그러니까 없앤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산안 조정권을 염두에 두고 그거 검토하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는 섹션 7 그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조금 형태의 예산을 즉시 중지하라고 했던 거 아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일단 AMPC는 해당이 안 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여기 이 기사는 AMPC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그 $7,500에 대한 보조금은 그 세부 규칙을 통해서 지급 여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상 차정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 요건에 대한 소정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이 NPC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그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종이 40개였는데 올해 네. 지금 23개거든요. 그 25개였는데 23개가 됐죠. 왜냐면은 현대차 3종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차 그 한 종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23개인데 지난해 그러면 그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 게 보조금 안 줘서 그런가? 보조금 다 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그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게 그동안 이제 그 전기차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미국 말씀하시는 네,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일단 보조금 안 주니까 그 독일 같은 게 받고. 독일 같은 게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영향을 받지만 네. 보조금을 줘도 예상보다 성장이 안 났던 게 있었던 거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계속 역성장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네. 다른 기업들 2자릿수, 3자릿수 막 성장 나올 동안 테슬라는 계속 안 좋았다고요. 작년에.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생산 중단 문제도 있었고, 테슬라 모델 자체가 다 노후하다 보니까, 다 좀 차징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주니퍼 Y, 그 모델 Y 주니퍼가 오래 나오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제 그 모델 Y 주니퍼를 기다리는 수요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명령은 예상 범위 수준이었는데 국내에서는 그 IRA법에 대한 폐기
를 넘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다 폐기되는 정도 수준의 그날 반응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바이든 행정명령 폐기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EPA 규정에 대해서 손을 볼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그 주에서 시행하는 그 ACC2 법안에 대해서도 일단 이거 종조하는 거를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 IRA법에 대해서 그 예산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마치 빠르게 되면 올해 하반기 9월 정도, 오늘 현대차에서는 9월 정도부터 그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그 폐지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폐지를 하려고 하면은 상원까지 뭐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이 있을 때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조정 자체도 사실 그 모멘텀이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뭐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그 지난해 보조금을 안 줘서 성장이 안 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성장이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그러니까 그 오하이주를 비롯한 여러 개 주가 캘리포니아 그 주 법안 자체 그 대기오염 규제 시행 법안에 대해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인 주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오랫동안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권한을 인정해 준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그 법안에 그 2035년까지 전기차 내연기계 판매 금지하는 그 법안을 인정해 줬어요. 그 대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준 겁니다. 이게 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그 오늘 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났다고 네. 소식이 있었어서 오염되잖아요, 공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원래 스모그가 되게 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심한데. 네, 원래 심할 때는 진짜 역대 심할 때 78일 연속 스모그가 나와서 교통이 완전, 거기 항구가 많잖아요. 물류가 마비됐어. 완전 차가 못 다녀. 그래가지고 그런 대란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거기가 이게 스모그가 끼면은 나가질 못해,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스모그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 농작물이 되게 많거든요. 농지가 많은데 그게 굉장히 그 수확률이 확 떨어지는 게 되죠. 신경 안 보여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직후에 미 환경청에서 이제 EPA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 법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최종 승인했고, 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환경부 기후 활동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EPA 승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법률이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차기 행정부가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미 환경청이 최종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게 사실상 어렵다,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 법안이 있는 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을 막을 수 없다. 네. 그 이유는 특히 이제 ACC2 법안 때문에 언제부터 26년부터 굉장히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게 쭉 올라가. 이게 신차 비중이에요. 올해까지 22%이고 갑자기 26년도에 35%로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 올해도 높아졌잖아요. 맞추지 못하면 이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개 주가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실제적으로 따르는 거는 이제 올해 6개, 그리고 내년 12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고, 이 17개 주에서 전체 전기차 판매 55%, 캘리포니아가 35%를 차지해요. 캘리포니아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네요. 예, 근데 거기에 50% 이상을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하. 보조금 그럼 없으면 테슬라한테는 가장 타게 되죠. 그러니까 보조금 없애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빼고 나머지 주겠다고 했으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피해가 돼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게 내연기계 생산시가 아니라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크레딧 땅. 네. 크레딧 땅 올해까지는 $5,000, 내년부터 $20,000야. 벌금 규제가 확 올라간다. 4배나 늘어나네요. 네,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전기차 판매되면은 아마 한 대당 1.5에서 4 크레딧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0.7에서 1.6 정도, 뭐 1.4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내연기관차. 근데 거의 0.3이니까 1이 안 되니까 계속 다 마이너스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합쳐가지고 이거 22%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이제 그거 크레딧당 이제 $5,000. 이 네. 벌금이 어마어마하다. 내년에 $20,000. 이게 크다니까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해요. 네. 근데 요 참고자료 잊어버렸을까봐 나왔고요. 이제 그 핵심은 요거를 빼먹구나. 그 섹션 4가 있고 9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행정 명령을 했던 그러니까 그 기관을 그냥 좀 없애는 거예요. 요런 행정 명령을 시행을 했던 그 사무소 이런 것들은 네. 그거를 없애는 내용을 한 거고, 그리고 광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광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들을 계속 보장해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광물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하죠. 어디거든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탈 공급망, 탈 중국 공급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급망의 탈 중국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행정 명령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고 이 잘못된 보도들이 냈던 그 부분 정보들을 좀 많이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된 것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 나왔던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이고 EPA 규정 검토 정도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고요.